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학술 논문하고 또 사원 벽화 기록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태국 북부 역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강력한 여성 통치자들, 짜마리하고 짜마테위 여왕 이야기에 주목해 볼 건데요. 네, 이분들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죠. 그렇죠. 이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여왕, 그러니까 남성 왕한테 좀 의존적이었다는 그런 시각에 어떻게 도전하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 게 보통 동남아시아 여성 지위가 인도나 중국보다는 높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또 불교 같은 세계 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자율성이 좀 제한됐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존 스트롱 같은 학자는 불교 여왕이라면 당연히 왕이랑 서로 돕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고 봤으니까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북부 태국 이야기, 특히 짜마리, 짜마테위 이야기는 그런 일반론에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하고요. 아, 그 설명 덕분에 이 두 여왕 이야기가 왜 특별한지 더 와닿네요. 그럼 먼저 좀 더 알려진 짜마퇴위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짜마테위는 라보 왕국 공주였잖아요. 네, 맞아요. 공주였는데 하리푼차야 왕국의 통치자로 초빙되었죠. 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잇게 했고요. 아, 그 유명한 일화도 있죠. 자기한테 청원한 빌랑가 왕을 물리친 거요. 아, 네, 그 속옷으로 만든 모자 이야기요. 맞아요. 그걸 선물해서 마력을 약화시켰다는 그런 얘기요. 참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문명을 전파한 군주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짜마리 여왕 이야기는 좀 덜 알려진 편이라고요. 네, 맞아요. 리 지역에 있는 왓 두왕 디아우라는 사원 벽화 연대기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아, 이 벽화 기록이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지역 어르신들의 구전을 바탕으로 정일된 거래요. 오, 구전이 바탕이군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이야기에 따르면 짜마리는 중국 한족이랑 전쟁을 피해서 요녹 쪽 사람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아, 피난을 온 거네요. 네, 그때 플라이 수완 몽콘이라는 신성한 코끼리가 길을 안내해줬고요. 코끼리가요? 신성한 코끼리. 네, 그리고 가다가 흰 개미집, 또 나가, 그러니까 용이죠. 그리고 빛나는 구슬 같은 길조를 발견한 곳에 도시를 세웠다고 해요. 길조를 보고요. 네, 그곳이 바로 리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랑 사원, 왓 프라탓 두앙디아오 사원을 세우고 심지어는 외부에서는 안 보인다는 대나무 성벽까지 쌓았다고 전해져요. 외부에서 안 보이는 대나무 성벽이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짜마테위는 그렇게 유명한데 짜마리는 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을까요? 그 자료에 혹시 단서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짜마테위 이야기는 좀 더 넓은 지역의 왕조 역사랑 연결되잖아요. 기록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남았고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짜마리 이야기는 리라는 특정 지역 공동체의 구전이랑 벽화에 기반하다 보니까 뭐랄까 좀 더 지역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전파 범위에서 차이가 좀 있었겠죠. 그렇군요. 근데 짜마리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 당시 강력했던 수코타의 왕국 있잖아요. 네, 스코타이. 거기를 되게 탐욕스러운 침략자로 묘사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죠. 수코타이 군대가 돈을 매단 화살을 쏴서 투이 백성들의 탐욕을 막 부추기고 그래서 스스로 대나무 성벽을 허물게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런 계략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그래서 튀가 함락되고 아주 잔혹한 약탈이 벌어졌다고 하죠. 참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짜마리는 어머니로서의 모습 이런 것보다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훨씬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성애보다는 리더십이 더 부각되죠. 현재에서는 짜마리가 짜마테위의 전생이라는 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별개의 인물로 보는 시각도 같이 있고요. 아, 전생설도 있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두 이야기 모두에서 불교 유물이나 코끼리, 나가, 흰개미집 같은 상징물들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해요. 아, 네. 아까 코끼리랑 흰개미집 나가 이야기도 하셨죠. 네, 이게 다 왕국의 정통성이나 신성한 힘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였던 거죠. 특히 그 흰개미집은 힌두 불교 전통에서는 단순한 길조를 넘어서 어떨 때는 창조나 신성한 힘의 근원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흰개미집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군요. 네, 종종 보물을 지키는 나가랑 같이 묘사되기도 하고요. 이게 짜마리가 사원을 세우는 과정하고도 딱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결국 이런 상징들이 통치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던 셈이죠.
결국 짜마르랑 짜마테위 이야기는 뭐 남편이나 아들한테 의존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 또 공덕으로 왕국을 세우고 다스렸던 여성군주의 아주 강력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존 스트롱 같은 학자들이 제시했던 상호 의존적인 불교 여왕상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독자적인 통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 이야기들은 과거에 강력했던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또 그 지역의 구전 설화가 어떻게 보면 중심부의 거대 서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지역의 목소리가 역사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변방의 목소리가 이렇게 중앙 역사에 묻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튀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보존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역사의 큰 줄기 너머에는 아직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지역의 이야기, 또 잊힌 인물들의 서사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알려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겠죠. 특히 스스로의 힘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독립적인 여성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얼마나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